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영상 눌렀어. 자, 여기 보면 요 단계별로 이제 시약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는 메커니즘은 그려주지 않겠지만 메커니즘도 너희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메커니즘으로 선생님이 서술형을 낼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시험 범위는 9.5절까지로 하기로 했어요. 좀 줄였어요. 9.5절. 자, 첫 번째로 먼저 벤젠에서 CH3 알킬기가 이렇게 와서 붙었네요. 즉 벤젠이 CH3 플러스 얘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CH3 플러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촉매를 쓰고 그 다음 CL이 이탈되면 CH3 플러스가 생기니까 그 친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촉매를 넣는 것까지.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써주고 메커니즘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톨루엔이 생겼네요. 근데 이 CH3는 어떤 치환기지요? 우선 EWG예요? 아니면 EDG예요? 그렇죠. 얘는 EDG예요. 그쵸? 그리고 공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액티베이팅 기다. 그리고 또 얘에다가 뭔가를 치환을 시키면 여기는 브로민을 치환을 시킨 것 같은데 올소에 붙거나 아니면 파라에 붙는다. 그쵸? 여기도 알맞게 이제 파라에 붙인 거를 알 수가 있네. 자, 그럼 어쨌든 벤젠에 또 브로민을 치환을 시킨다라는 거는 Br 플러스를 어디서 갖고 와서 또 이 친전 자체를 공격을 하는 이런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Br 플러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냥은 못 만들지. 여기도 촉매가 필요하지. 무슨 촉매 필요했지? FEBR. 네, FeBr3. 그렇죠? 그러면 이 B의 브로민 이원자 분자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브로민 친전 자체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C 과정은 뭐였을까? C 과정은 보니까 지금 브로민은 똑같이 있는데 이 CH3가 COOH로 산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였지? 아주 강력한 산화제. KMNO4 쓰면 된다라고 했죠? 네. KMNO4를 쓰면 첫 번째 C 이하 다른 알킬기가 붙어 있어도 그걸 다 잘라내고 바로 COH가 붙는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SN2 했고 SN1도 했고 그 반응 기질의 안정성 끝나. 맞아요. 반응 기질의 안정성. 네. SN1 반응에서요. 어디가 너네 거일까? 이거다. 이거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래. 다시 해. 오케이, 그럼 일단 대충 복습만 하고. 네, 친핵성 치환 반응이 뭐냐? 친핵성 치환 반응은 아까 이제 벤젠이 했던 건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었고 얘는 친핵성 치환 반응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질이 친전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기질을 친핵체가 공격을 한다. 그런 식으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SN2는 2라는 게 뭘 의미하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얘는 2차 반응이다.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물질이 두 개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차 알킬 할라이드를 이 친핵체가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함과 동시에 이탈이 되는
단일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응에 친액체와 이 반응 기질 두 개가 관여를 하는 거니까 2차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메커니즘은 특이하게 선생님이 전이 상태를 그려줬었는데 왜 그려줬냐면, 친액체가 치고 이탈기가 떨어지는, 친액체가 붙을랑 말랑 이탈기가 떨어질랑 말랑 한 그런 전이 상태를 표현을 할 때 원래 알킬 할라이드가 갖고 있었던 입체 배열이 반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인버전이라고 선생님이 용어를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뭐야? 무슨 짓이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래.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라고 한다면 이 친액체가 이탈기의 반대쪽으로 공격을 할 때 원래 이쪽 배열이었던 게 반대쪽 배열로 바뀌기 때문에 S형이었던 게 R형이 됐었어. 근데 만약에 친액성 공격을 하는 친액체가 이 원자 배열이 높지가 않아서, 이렇게 떠나는 액처럼 높지가 않아서 그 원자 배열, 그 원자 번호의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규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입체 배열의 반전은 일어났지만,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가 이제 뒤로 들어간 걸로 입체 배열의 반전이 일어났지만 S형 똑같이 그 RS 규칙에서는 같은 표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랑 관계없이 인벌전은 일어났다, S가 됐다라고 해서 인벌전이 안 일어난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의 규칙으로 이 CN에 CN이 붙을 때 이 C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기질의 입체 장애가 클수록 SN2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 이탈기의 반대쪽으로 이 뉴클레오필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C가 3차야 3차. 그러니까 꽃봉오리에 여기 수풀이 막 이렇게 거대해. 그럼 이거를 막 뚫고 들어가기가 쉽냐는 거지. 어렵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SN2 반응에서 반응 기질은 메틸이나 1차 정도가 쉽고요. 2차가 일어나려면 조금 몇 가지 좋은 친액체를 써야지만 가능하고요. 3차는 일어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페닐이나 바이닐 같은 경우도 같은 평면을 헤치고 공격을 반대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면상에 이 다른 원자들이 있는데 그 공격을 할 수는 아예 없다. 그래서 없고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고, 얘는 가끔 되고 얘네는 잘 되고. 네. 자, 그 다음 좋은 친액체 외우기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했어요. 자, 좋은 친액체 외우기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2차 RX는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하는데 SN2 반응을 얘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약간 입체 장애가 있을 때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대포를 쏘면 훨씬 더 공격이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포가 될 수 있는 좋은 친액체를 외우자 해서, 친액성은 보통 음이온일수록 좋고 편국도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 중에서도 모두 만족하는 이 5개의 친액체를 선생님이 외워라 했어요. 외웠나요? 네, 외우세요. 그 다음으로는 좋은 이탈기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SN1 원의 반응 기질 안 반응 기질 안 좋다. sorry. SN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정한 약염기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좋게 잘 이탈할 수 있고, 결합세기도 약하니까 잘 이탈할 수 있고요. 자, SN1은 SN2랑 뭐가 다르냐? 바로 메커니즘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 친액체는 이제 상관이 없고 반응 기질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물질이 한 가지다. 1차 반응이다 해서 SN1이고요. 보시면 3차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냅두면 이탈을 해서 3차 카보케타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약한 친액체가 그제서야 공격을 해서, 약한 친액체, 왜? 강하지 않아도 돼. 강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공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붙으면 여기는 OH2가 붙는데 이 H는 그냥
뭐 다른 물이나 이런 것들이 떼어가면 되죠. 간단한 디프로토네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OH가 붙은 새로운 터셔리 부틸 알코올이 생겼네요. 자, 얘도 이제 반응 기질의 안정성을 비교를 한다면 얘는 사실 SN2랑은 정반대로 오히려 3차가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얘는 카보케타이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카보케타이온을 메틸이나 1차 알킬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카보케타이온을 잘 만드는 애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알릴과 벤질이 또 유리하네요. 우리 알릴과 벤질은 중간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공명에 의해서 얘도 공명에 의해서 이 플러스 전하를 비편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명 안정화, 중간체가 화학적 안정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보케타이온이 잘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기준이 된다. 여기까지 했다고? 네. 오케이. 자, 복습까지 해주고 다른 반은 안 해줬어. 자, 어디까지? 야! 네? 자, 그럼 입체화학 가겠습니다. 자, 입체화학은 SN2랑 어떻게 다른지. 자, 보세요. 자, SN1에서는 우선 중간체가 바로 sp2 혼성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이 C와 HHH가 이 4개의 원자가 같은 평면에 놓이게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sp2 혼성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필이 이렇게 공격을 하든 아니면 뒤쪽에서 공격을 하든 똑같은 확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A, B, D 해서 얘가 만약에 카이랄 탄소라고 쳐보자. 카이랄 탄소가 될 수 있는 애라고 쳐. 치원기가 다 달라서. 그렇다면 얘가 라세믹 믹스처 생성물을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카이랄성이 있다면 라세믹 믹스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SN2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자, SN1인지 SN2인지 메커니즘은 몰라. 왜냐면 우리는 반응물과 생성물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 그죠? 근데 반응물이 똑같아. SN2랑 SN1이. 그래서 생성물을 보고서 얘가 SN2가 일어난 걸까? SN1이 일어난 걸까? 왜냐면 생성물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치환 반응이 일어날 거라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카이랄 탄소였다면 라세믹 믹스처가 만들어졌다면 얘는 SN1이었겠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SN1은요. 자리 옮김 반응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또 특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예전에 중간고사 때 서술형 5번 문제였는데 자, 우선 얘는 몇 차 알킬인가요? 몇 차 할로제나 알킬인가요? 너무 밝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 내릴까요? 맞아요. 2차예요, 2차. 2차. 자, 2차 할로제나 알킬 같은 경우는 5개 종류의 친액체를 쓰지 않으면 SN1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먼저 천천히 얘가 이탈돼가지고 이렇게 2차 카보케타이온을 만든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뭘 알고 있냐면 바로 왼쪽에 3차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탄소 자리가 있잖아. 그래서 이 H가 선생님 그 H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져 있던 H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H 시프트라고 하던지 아니면 1, 2 시프트라고 하던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이동했으니까 얘가 1이면 바로 옆에 있다는 의미에서 2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자리 옮김이 일어났다고 치던지.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H가 붙으면서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2차 캐타이온이 3차 캐타이온이 되는 순간이죠. 자, 둘 중에 화학적 안정성은 3차가 좋죠. 그러면 이 다음에 물이 와서 치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3차 알코올이. 자, 그래서 카보캐타이온이 먼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서 자리 옮김이 있을 수도 있다. 고려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시험에 SN1 메커니즘을 그리세요. 단 자리 옮김 반응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자리 옮김 반응을 고려하세요. 라고 하면 고려해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별표 쳐주세요. 용매 효과. 자, 용매 효과는 원래 SN2에서도 고려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SN1까지 하고 나서 설명을 하려고 선생님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는 약한 극성이 있으면서 기름도 잘 녹이고 극성물질도 잘 녹이는 그러한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종류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한 글자만 다르죠? 지금 얘는 비양성자성이고 얘는 그냥 양성자성이네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또 길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좀 줄임말로 많이 써요. 자, 극성은 폴러, 비양성자성은 어프로틱, 용매는 솔벤트다 해서 얘를 PAS라고 많이 쓰고요.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똑같이 폴러, 프로틱, 솔벤트라고 해서 PP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매를 PAS 용매예요, PPS 용매예요 하면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보면 돼요.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 나가요. 중간을 아니, 괜찮아. 야외 수업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됐나? 좀 더 잘 보이나? 너무 눈이 시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극성 이거 봐, 벌써 꼬인다는 거지. PAS의 종류와 PPS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자, PAS는 뭐냐면 어프로틱, 비양성자, 양성자가 없다라는 거잖아. 양성자, 다시 말해서 프로톤이 없는 거야. H 플러스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세톤 같은 게 있어요. 아세톤. 자, 얘를 보세요. 선생님, 프로톤 있잖아요. H 있잖아요. 이 H는요, 탄소에 결합한 H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2.5, 2.1 작죠. 그래서 무극성 결합이라고 봐야 되거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나와서 프로톤처럼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어? 이 H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수소 결합은 못하지. 극성이긴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소의 양전하가 크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야? 물이 있는 거지, 물. 아니면 알코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부분적인 플러스가 큰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친액체를 안정화. 왜? 우리 친액체는 음이온일 거잖아. 이 음이온의 음전화를 띠고 있는 친액체가 이제 용매 분자들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안녕 이러면서 반응기질 어딨지? 하면서 이제 반응기질 공격하러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음이온을 띠고 있어. 그래서 저 물 같은 애들은 음이온이다, 우리 강강수원래 하자 하면서 나를 막 둘러싸면서 강강수원래를 하는 거야. 나는 얘를 공격해야 되는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친액체를 안정화하기 때문에 친액성을 약화시켜서 SN2에 불리해져요. 이해됐죠? 수소 결합을 통해 음이온 친액체를 강강수원래 해버린다. 자, 그럼 2번. SN1은 안 불리고. 네. 왜냐면 SN1은? 자기 혼자 그렇지. 반응 기질이 중요한 거고 친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즉,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SN1한테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로 눈치챘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를 쓰는 애들은 SN2.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쓰는 애들은 SN1. 바로 외울 수 있겠지? 유리하는 거요? 어? 유리하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덧붙여서 아세톤 말고 극성 비양성 PAS의 예시로 DMSO랑 DM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유기화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유기용매라서 나중에 나왔을 때 저거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인데? 라고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외워줘야 돼. 이게 하나하나가 약자인데 그냥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액체를 안정화시키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켜서 SN1에 유리하다. 요 단계를 잘 외워두는 게 좋겠죠? 네. 살짝 추운데 에어컨. 나 아까 온도 높였는데? 아예 껐어요. 이따 또 더우면 켜줄게. 아니면 나와서 조용히 켜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는 SN2와 SN1을 확실히 안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는 경쟁입니다. 경쟁. 이게 그거예요? 인생 컴퓨터? 맞아. 잠깐만, 그럼 그때 저희는 그걸 본 거지? 그렇지. 걔는 우리 이게 나가는. 그렇지. 눈치챘구나. 와, 우리 진짜 되게 느리긴 하구나. 진짜 느리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해야지. 여기 보면 이 할로젠이 붙어있는 이 탄소를 이제 친액체인 Y-가 공격하겠죠.
공격하고 얘가 떨어지는 게 무슨 반응? SN2 반응. 공격하기 전에 먼저 떨어진 다음 공격하는 게 SN1.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SN2든 SN1이든 생성물이 치환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치환됐어요. 치환.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 또 다른 반응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X와 결합한 탄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탄소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할로젠과 결합한 탄소에 붙은 수소 말고 할로젠 원소와 결합한 탄소 옆에 있는 탄소와 결합한 수소가 관심이 있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이 수소를 할로젠 원소와 결합한 탄소 옆에 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이렇게 말아? 미친 거지? 그래서 이 탄소와 이 탄소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 할로젠 원소와 다이렉트하게 붙어있는 애는 알파라고 하고 그 옆에 있으면 베타가 됩니다. 그 옆에 있으면 감마. 그렇지. 자,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에도 탄소가 있다면 얘는 무슨 탄소가 될까요? 그렇지. 베타 탄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다고 한 이 수소의 이름은 이제 베타 수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베타 수소는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어서 나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어떻게 제거하냐? 여기 보이는 이 Y-는 친액체이기도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비공유전자쌍이 있다는 뜻이니까 전자쌍 주계, 즉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염기로서 작용해서 얘가 H를 공격해. 그러면 자, 눈 봐. 여기 봐. 그러면 이 C와 베타 C와 H 사이의 결합을 끊고 이중결합을 만들고 그리고 이 C와 X 사이의 결합을 끊고 X를 내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최종 생성물이 자, Y-가 H를 가져갔으니까 H 플러스겠지. 정확히 말하면 프로톤을 가져갔으니까 HY가 생기고 X-는 떨어져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도 아까 SN2, SN1 구분했던 것처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경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기질과 이 Y- 이 두 개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치환 반응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제거 반응이 유리할 수도 있고 치환 반응 중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제거 반응이라면 어떤 메커니즘이 유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착착착착 따다다 하면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지금 요거를 물질하고 물질 매치가면 무슨 메커니즘으로 무슨 반응이에요 나오는 아주 간단한 플래시를 만들었는데 너무 허접한데 일단 올리긴 할게요. 나중에 이 단원 끝나고 나면. 자, 그럼 이제 제거 반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리뷰. 뭘 리뷰를 할 거냐면 제거 반응 시
생성되는 알켄의 위치 특이성. 자, 혹시 기억나는지? 이걸 무슨 규칙이라고 하더라? 그 짜이제 오. 네, 짜이제프 룰입니다. 짜이제프 룰이 뭐였어? 속도가 치환기가 많은 게 안정했죠. 네. 유도효과 때문인 거지. EDG. 그 다음 트랜스가 안정하니 시스가 안정하니. 트랜스. 그래, 트랜스가 더 안정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1번이니까 그치? OH가 결합한 게 1번이잖아. 그죠, 여러분? 얘 OH가 결합한 게 얘가 1번이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얘가 2번이겠죠? 2메틸 사이클로 헥사놀이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탈기가 OH이기 때문에 알파 탄소는 얘고요. 그렇다면 베타 탄소는 얘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베타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우리 관심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타 수소의 종류가 같은가 다른가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수소랑 같은 수소인가요? 다른 수소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 수소는 옆에 CH3가 있고요. 이 수소는 옆에 그냥 H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수소야, 다른 수소. 그래서 우리가 제거 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자, 2원인지 2투인지 몰라. 2원 또는 2투 제거 반응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염기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염기를 써서 얘를 제거를 하면 요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또 얘가 끊어지면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이번에는 얘가 얘를 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얘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 지금 보이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뭘 대답해야 되냐? 제거 반응을 통해서 혼합물이 만들어질 텐데 이 혼합물 두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게 더 메이저할까를 짜이제프 규칙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가 84%고 얘가 16% 만들어지거든요. 왜 얘가 84% 만들어질까요? 왜 얘가 메이저일까요? 그렇지. 치환기가 많죠.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하나, 둘, 셋, 3치환이고요. 얘는 이중결합에 대해서 하나, 둘, 2치환인 거죠. 그래서 치환기가 더 많은 얘가 메이저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 반응에서는 이런 걸 또 머리를 써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치환기가 CH3가 EDG가 아니라 OH 같은 EWG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일단은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면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E2라는 게 있지 않나? 모르겠네. 아무튼. 자, E2는 여기서 E는 elimination 제거 반응이란 뜻이고요. 여기서의 E는 그래서 경상도는 그런다면 E의 2승, 2의 1승 뭐 이런다. 맞아요. 그래서 E 뭐 웃기지.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놀면 뭐하니 봤는데 거기서 주제도 경상도 출신인 거야. 얘가 도시 남자처럼 생겨가지고잉. 그 경상도인데 그 이제 막 읽어 경상도 스타일로 읽으면은 걔는 숫자 2랑 아니다 4회 이걸 이제 4회랑 4회랑 뭐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요? 아 몰라 그냥 구분해. 그래서 4회. 주제가 읽으면 양상국이 찰떡까지 알아듣고 4회요 아니요 4회요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그걸 하하랑 유재석이 뭐야 씨 뭐야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 사람이에요? 네. 안 그렇게 생겼죠. 선생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어. 다들 나 보면 약간 어디 부수해요. 최소 대전 지방 사람처럼 생겼다. 좋은 거예요. 왜? 되게 순수. 그럼 너도 그렇게 할래? 뭐예요? 너도 지방 사람. 자, 얘도 이분자성 반응인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얘들아 좀만 집중해줘. 지금 굉장히 집중 안 하고 있는 게 티가 나요. 집중. 아니? 에? 하지 마. 억울하다. 자, 얘는 2차 RX고요. 그쵸? 네, 2차 RX. 왜 2차 RX야? 브로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탄소가 CC.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친액체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염기예요, 염기. 얘는 염기입니다. 염기. 네, 염기성이 강해 보이죠? 네, 원래 C2H5OH가 안정한 에탄올이었는데 에탄올이 억지로 아니 산성도 별로 없는 H를 억지로 뜯어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거야. 자, 염산은 그냥 한쪽 팔을 내놓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내놓은 자식이야. 그냥 아유 가져가세요. 별로 필요 없어요. 결합도 되게 약해. 아유 가져가. 헐렁. 그러면은 아무나 얘를 가지고 가면은 땡큐 오히려 땡큐 난 더 안정해졌어 이런 건데 지금 에탄올은 꽤 강하게 H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억지로 뺏었어. 졸라 불안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산염기 편형을. 자, 아무튼 그럼 얘가 뭐라냐면 친액성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보세요. 얘가 여기 공격해서 떨어져 나와도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2차는 공격 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친액성 공격을 하는 얘가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지? 얘는 SN2를 못 하는 거야. 얘도 엄청 세지 않아? 뭐? 아니 얘도 그래도 센 친구 아니야? 근데 5개는 아니잖아. 그 5개가 절대적이에요. 외우라고. 그때 애톡 사이도 알고 이게 세다 했잖아. 꽤 세. 염기성이 꽤 세. 자, 그래서 근데 편극성이 크지 않아? 혼자 잘 탐구해봐. 좋은 자세야. 자, 내가 왜 짜증나는지 알았어. 나 더워졌어.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해. 그래, 이제 그만 얘기해. 딴지 걸지 마. 너무 생각해. 아니 근데 궁금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제 H를 떼러 가는데 그러면 우리 베타 수소 찾으러 가자. 자, 얘가 일단 알파 수소니까 얘 옆에 있는 베타 탄소 얘랑 자, 둘 중에 여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선생님이 표시한 이 H와 이 H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 보이지만 같다. 달라 보이지만
여기에 가운데 브로민이 있고 CH3, CH3 지금 대칭 구조잖아. 다를 게 없다고. 그래서 같아요. 그러면 제거 반응의 생성물의 종류가 하나인 거죠. 자, 찾으러 갈까요? 자, 얘가 여기 얘를 치고 얘를 이중결합을 만드는 데 쓰고 브로민이 아웃.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알켄이 만들어지고 저 에톡사이드가 에탄올로 회복이 되고 브로민은 빠져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E2입니다. 자, E2인 이유는 얘랑 얘 두 개가 지금 반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해도 돼요? 아니 근데 왜? 네. 수업이랑 관련된 질문이야? 항상 관련돼 있긴 빨리 얘기해. SN1이 일어나지 않는 근거는 뭐예요? 아, 좋은 질문이야. SN1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얘는 SN1이 일어나게끔은 가만두지 않는 강한 염기성 물질이라서 제거 반응을 해. 너무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 다 외워야 돼요? 어. 아니 이제 알았어? 아니 그 5개가 아니면 저번엔 다 SN1이 아, 그건 SN2랑 SN1만 배웠을 때 얘기고. 아니 계속 예외가 생겨나고 야, 좀 외워. 아니 너 무슨 6.25 만들었어? 외워. 아니 계속 예외가 야. 문제 보는 근데 나 정말 좋은 자세긴 한데 너무 좀 많이 좋은 자세야. 야 5분밖에 안 나와 이거 할 말이야 그게 지금. 그거 쉴 수 있네 아, 좋아. 재밌어. 선생님 좋아요. 고마워. 이렇게 딴지 걸어서 안 졸리고 얼마나 좋아. 딴지는 아니잖아 아, 딴지는 아니고 질문에서 얼마나 좋아. 자, 얘는 3차 RX고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C2H5O- 에톡사이드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은 싸가지 없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좀 불친절해졌지만 알잘딱갈센을 하고서 참고로 용매는 보통 저 염기성 물질의 짝산을 씁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E2 반응의 생성물을 예측해 봅니다. 얘는 근데 진짜 SN1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왜요? 이게 3차니까 이제 칼바케타이온이 그치. 근데 자, 떨어져 나가는 건 쉬운 반응이 아니야.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지. 근데 얘가 떨어질 동안 얘가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아. 오케이, 너 떨어져 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도 친핵성 공격이 적을지라도 염기성으로서 어디 H 없나? 하면서 H를 찾아다니는 애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급해. 그래서 우리가 좋아. 벌써 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좀 시끄럽긴 한데 너의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어. 좋아. 계속해. 근데 좀 시끄럽긴 해. 컴퓨터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AI가 돼가지고 말이야. 시끄럽네. 자, 아무튼 해봐.